이건 약간 19금 이야기. 산부인과적으로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연참을 녹화를 다녀왔어요. 격주 토요일은 연참 녹화를 가는데 갔다 오면 사실 좀 앉아있기가 조금 많이 버거울 정도로 허리가 조금 무리가 오는 스케줄이라서 허리가 원래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누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 클립을 누워서 보신다면 뭔가 언니랑 파자마 파티를 하며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연참 녹화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한 45분 정도 혼자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밤에 이렇게 날씨는 쌀쌀하고 신나는 음악은 틀어놨지만 뭔가 이렇게 혼자 돌아오는 길에 뭔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새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애 신지 딱 이제 1년 됐어요. 2020년 2월 정도에 이제 마지막에 만났던 친구랑 이제 say goodbye 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연애를 쉬었는데, 연애를 쉬고 나니까 내가 왜 연애를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클립을 찍게 됐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30살 이후로 만났던 친구들을 문득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맥주 한잔 했다거나 돌아보면 뭔가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난 남자들은 뭔가 잘난 여자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일 안에서는 어떤 성과도 많이 이루었고 올라가고 싶은 위치까지도 회사 안에서 올라가 봤고, 그리고 이름을 널리 알려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 남들한테 뭔가 곽정원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나쁜 얘기는 듣지 않았겠죠. 어쨌든 성공한 여자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나다 보면 들었던 생각은 성공한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여자친구가 됐을 때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건 조금 버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여자는 좋아하지만 막상 사귀고 났을 때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사실 사귀다 보면 굉장히 뭔가 작은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초반에 뭔가 서로에게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조금 익숙해지고, 혹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사소한 싸움들, 큰 싸움 말고 사소한 싸움들이 좀 잦아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소모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을 읽고 나를 뭔가 채우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싸움들을 하고 나서 뭔가 소진되고 다시 그 관계가 뭔가 회복되기 전까지 내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든, 내가 또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애쓰든, 결국은 뭔가 그런 소모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저녁 시간 동안에 혹은 이 주말 시간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내가 선택한 책 한 권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보면 책 한 권보다 괜찮은 경험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도 사람은 결국 결점이 많고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좀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애도 그러한 비슷한 이유로 막 좋다고 이렇게 관심을 표현할 때는 표현할 때대로 진심이었겠지만 그 이후로 변해버리는 어떤 둘 사이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어떤 마음의 품을 들여서 만나지만 이것이 내가 하루 저녁 읽는 책 한 권보다는 귀하지 않구나라는 자각이 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좀 오랫동안 쉬고 있기도 하죠. 이제 제가 20대 때 여러 어떤 연애의 상황들을 취재를 해보면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그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어떤 남성들을 사귀었을 때 여자들의 되게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남자를 굉장히 내 생활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고 되게 결혼을 많이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 남자에게 1순위는 내가 아니라 일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호소를 참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태도들이 남자들은 참 정이 없어 뭐 이렇게 저희끼리는 해석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40대가 되고 보니, 이제 44살이란 말이에요. 되고 보니 정말로 남자들이 조금 그걸 더 빨리 경험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일, 나의 성취, 정말 누군가와 결부되지 않은 나라는 인간으로서의 삶,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 인생의 중심에 많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다 합해서 4명 정도 저는 있는데 4명 다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 4년이면 뭐예요? 제가 40살이 넘고 만나봤던 친구들인데 그 4명의 공통점은 뭐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40대가 된다는 건 여자에게 40대는 조금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 저 역시도 제 일이 아무리 소중했어도 많은 부분 남자를 딱 중심에 놓고 사랑을 중심에 놓죠. 보통 사랑을 중심에 놓고 나의 어떤 일상을 꾸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이런 느낌이었어 뭐 자긴 뭐해 이런 어떤 생활 속에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차원 딱 녹화를 끝내고 씩씩하게 혼자 탁 운전해서 오늘 볼리우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다는 오늘 이랬어 저랬어 막 수다 떨고 싶은 그런 감정도 들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한 2-3달 그 사이에는 조금 허전하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녹화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나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하면 네, 조금 공감받을 일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내가 좀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놓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뭔가 내가 정말로 어떤 기분이었지를 차분히 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연인이란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재미는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차분히 보기란 사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의 얘기도 내가 또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막 신나게 얘기 들어주고, 또 여자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B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전화했는지를 까먹고 막 B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워낙 공감을 잘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또 들어주려고 하고 이런 게 워낙 습관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여자일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집엔 다 왔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은 여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필요했던 건 누군가와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뭔가를 맞춰주고 또 호응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지? 라고 차분히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좀 더 음미하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더 중요한 과제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되게 조용하고 되게 좀 헛헛하긴 한데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혼자 누구한테 나 오늘 어땠어 저땠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되게 혼자서 잘 귀가할 수 있고 토닥토닥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그 45분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누구한테도 고맙지 않죠. 그냥 그 나의 삶에 대해서 고마운 거죠. 연인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더 말을 더 잘 걸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래도 되나, 뭐 내 연애 세포가 다 죽은 것 같다,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이죠. 사실은 되게 좋은 상태인데 평온한 상태이지만 자기가 평온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싱글 혹은 솔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연애를 쉬어보니 연애를 쉬었을 때 만끽할 수 있는 그 자유와 해방감과 조금 외롭지만 그 안에서의 고요함이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오히려 얻기가 어려운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누군가를 만나서 교감하고 또 서로 응원해주고 좋은 말들을 나누고 또 서로가 뭔가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저는 생각해요. 굳이 새로운 자극이라는 것 혹은 응원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이 충분한가? 저는 그걸로는 사실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책, 그리고 더 많은 경험, 그리고 좀 소모되지 않을 수 있는 사소한 싸움들과 작은 언쟁들로 소모되지 않는 상태로 나를 좀 고요하게 계속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처럼 뭔가 연애 세포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뭔가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연애할 때는 그걸 오히려 찾기가 어려워져.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여담인데 이건 약간 19금 이야기. 많은 기사들에서 이제 뭔가 규칙적인 성관계가 우리를 더 젊어지게 한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 이런 기사가 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검색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살면 건강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그런 기사를 보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되게 조용하게 지내본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저만의 결론이 있다면 그냥 고요하게 지내는 게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 산부인과적으로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별 탈도 없고 신경 쓰일 일도 없고. 여자들은 사실 되게 몸이 예민해지면 병원 갈 일이 되게 잦아지잖아요.
꼭 보여지는 어떤 막 규칙적인 성생활이 막 건강을 막 유지시켜주고 너의 젊음을 향상시켜주고 막 이런 거를 너무 믿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말로 나랑 친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고 그것의 증거가 정은 언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